다리가 부러져도 한다. 솔지 깁스하고 무대에 올랐다. 자, 이 오열 사태가 터졌다는 이번 현역가왕3의 회차가 굉장히 지금 홍보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솔지 씨와 차지현 씨의 눈물 흘리는 이 장면이 예고편에 진작에 등장을 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 차지현 씨가 탈락하는 거냐? 솔지 씨가 탈락하는 거냐? 근데 제가 항상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눈물을 좀 많이 흘리고 오열하는 가수도 치고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감동하거나 감격하거나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아마 이 솔지와 차지현 씨의 무대가 끝난 이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패배해서 탈락 방출 후보가 돼서냐 아니면 엄청난 극찬을 받았기 때문이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선 뭐라고 했느냐? 강철 멘탈로 불리우던 우승 후보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이번 방송편이 눈물바다를 예고하고 있다. 20일 방송된 현역가왕 5회차에서 이 미니 콘서트, 그러니까 팀 미션이 미니 콘서트고요. 단독 무대가 나오는 게 에이스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솔지의 부상 투혼이었다. 공연 준비 도중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 깁스까지 하게 된 솔지는 포기 대신 목발을 선택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좀 이상한 의외의 부분이에요. 자, 일단 좀 더 읽어보면 제작진에 따르면 솔지는 목발에 의지한 채 안무 동선을 전면 수정하며 무대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혼신의 무대가 끝난 직후 고개를 떨구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라는 후문이다. 독하기로 소문난 그녀가 왜 무대 뒤가 아닌 무대 위에서 오열하게 됐는지 그 잔혹한 드라마에 이목이 쏠린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팬카페에서 발췌했던 자료,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 중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바로 정미애 씨가 팀 미션을 준비하다가 부상을 당했고 다리를 다쳐 하차를 하게 됐다. 근데 지금 솔지 씨가 이름만 정미애라는 걸 빼고 솔지로 바꾸면 제가 전달드렸던 내용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지금 많은 방청객분들의 또 다른 증언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 정미애 씨가 다리를 다쳐 하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하차를 하게 됐거나 하차 소문 자체가 루머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급기야 그 다리가 다쳤다라는 인원은 정미애 씨가 아니라 바로 솔지였다.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스포일러로 보여지는 의견을 내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뭐가 맞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건 많은 홍보성 기사들을 살펴봤을 때 정미애 씨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었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정미애 씨가 이 팀 미션 무대를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예고편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예고편 장면 중에 정미애 씨가 무대 위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팀원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미애 씨의 얼굴만 보이지 않았다. 숙행 씨는 보였는데 자,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땐 정미애 씨는 하차를 하되 다른 이유로 하차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솔지 씨랑 똑같이 부상을 입어 너무 심한 부상 때문에 하차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솔지 씨가 깁스를 하고 나올 정도인 걸 보면 어느 정도의 상황은 웬만해선 계속하여 강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짝 지나갔었던 참가자이죠? 누굽니까? 바로 김주희 씨. 자, 이 김주희 씨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정말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앞에 말씀드렸던 정미애 씨가 결국 하차를 하게 되면서 김의영, 김주희 둘 중에 한 명이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의영 씨보다 김주희 씨가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정미애 씨와 김주희 씨가 결국 크로스되면서
누군 하차하고 누구는 투입되는 상황이 펼쳐질지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대 위의 여포라고 불리우는 차지연마저 무너지게 됐다. 지금 뭐 마스터들의 뭐 전폭적 지지, 올인 받고 있는 게 바로 차지연 씨죠. 근데 평소 극강의 카리스마로 무대를 휘어잡던 그녀 역시 팀 미션 직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송사상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차지연이 울 정도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현장 분위기가 긴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런 참가자들이 굉장히 팀 미션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솔지 차지연은 무난하게 준결승까지 진출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은요, 마스터들의 원픽, 투픽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원픽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한 명은 투픽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등, 한 명이 2등이란 얘기예요. 마스터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현역가왕이 한일가왕전까지 신경을 쓰고 미스트롯과의 차별성을 억지로 굉장히 부과를 하다 보니 약간 변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타 장르에서 그 특징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타 장르에서 두각을 드러낸 참가자가 차지연, 솔지 이 두 사람이 마스터단이 판단하고 있는 가장 큰 파급력의 참가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김주희 씨 사태와 더불어 김의영 씨도 복귀를 한다, 만다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홍재윤 씨가 심지어 K-탑스타에서도 김의영 씨를 꺾으며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홍재윤 씨도 말이 많았죠. 원래 대국민 투표에서도 탑3를 차지하고 안 그래도 우승 후보로서 현역가왕 3에 출연을 했기 때문이지만 이 김의영 씨가 탈락을 하게 되고 뭐 김주희 씨뿐만이 아니라 정미애 씨가 추가 합격, 그리고 소유지가 추가 합격, 의외의 인물들이 합격을 하면서 괜히 홍지윤 씨까지 싸잡혀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철저히 제작진의 오판 때문이 아닌가. 결국 이 5명의 참가자들 중에 한 명만이 정미애 씨와 자리를 바꾸며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현역가왕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빈예서, 김태현 두 친구의 2차전이 격돌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빈예서 양의 선공개 무대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고요. 김태현 양과 빈예서 양의 라이벌 구도를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MBN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당시도 이렇게 아예 공개를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두 친구가 함께 라이벌 관계라며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이 영상의 시간이 무려 32분짜리입니다.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현역가왕에 등장한 그 어떤 참가자들도 이렇게 32분짜리로 그것도 라이벌 구도로 형성하면서 MBN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편집하여 올려준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두 친구의 라이벌 구도를 MBN에서 얼마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죠.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붙었었던 예선전에서는 빈예서 양과 김태현 양이 뭐 직접 승부를 하지 않았지만 이 빈예서 양이 아쉽게도 정훈이 씨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서 아주 잘하지만 조금 더 신선하게 불렀으면 좋겠다. 뭐 이미자 황금심 선생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말하듯이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충분히 느끼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빈예서 양의 눈물을 펑펑 흘렸거든요. 이거 아마 다시 보시는 빈예서 양의 팬분들은 또 한 번 울화가 치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만 누릴 수 있는 순수한 감성을 잃지 않길 바란다. 근데 사실 이거는 버튼을 눌러주고도 할 수 있는 충고거든요. 정훈이 마스터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서양이 노래를 잘하는 건 알고 있다. 아니 노래를 잘했으면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점수를 주고서도 이런 좀 충고는요 충분히 마스터들이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훈이 마스터는 점수도 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며 빈예서 양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게 됐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정훈이 마스터가 하차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어차피 마녀사냥단은 이 예심까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김태현 양이 탁 등장을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올 인정 만점을 받았잖아요. 사실상 직접전은 아니었지만 이 간접적인 1차전에서는 김태현 양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고스란히 MBN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두 친구가 직접적으로 붙은 게 바로 1대1 현장 지목전이었죠. 빈예서 양이 대단했던 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김태현 양이 올 인정을 받으면서 앞서 나갔다라고 한다면 주눅이 들 법도 한데, 오히려 관객들을 향해 빈예서가 이길 것 같다고요? 라면서 아주 당차고 당돌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 무대를 쫙 시작하는데, 야, 이게 뭐 대단한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공을 한 참회를 부른 김태현 양의 노래 무대가 대단했거든요. 사실 김태현 양의 노래도 수십만 회를 넘어가는 유튜브 영상이 정말 많은 만큼 만만치 않은 라이벌이에요. 이런 선공 무대를 보면 주눅이 들 법도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승부처가 갈리지 않았을까. 충분히 잘한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빈예서 양은 자신의 무대에 초집중을 하면서 자신만의 노래를 불러나갔고, 이것은 마스터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전달하며 눈물까지 흘리게 만듭니다. 마지막까지 감정선이 훌륭했었다. 극찬을 들으면서 결국 두 친구의 결과는 절창 호랑이를 잡은 빈예서 양의 승리로 돌아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본인까지 울려버린 눈물의 감성이었지만 사실상 이 주현미 마스터가 이런 말을 하죠. 개인적인 충고인데 오늘 처음 보는 빈예서 양이지만 여기선 더 이상 기교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뭔가 충고인 듯 하면서도 뭔가 비판인 것 같은 애매모호한 이 충고를 하면서 흉내를 내는 트롯이 아니라 이미자 선배님이 어떻게 부르는지 잘 들어봐라. 이 빈예서 양이 주현미 마스터의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을 것 같은 게, 이미자 선배님의 노래를 빈예서 양이 몇 번 들어봤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은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했고, 지저분한 기교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현미 마스터가 정훈이 마스터보다는 그래도 좀 더 공정했다라고 보여졌던 게, 빈예서 양이 승리로 가져가게 되면서 이 마스터들의 점수 목록에 주현미 마스터가 있었단 얘기예요. 제가 이래서 정훈이 마스터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요 대목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점수를 주면서도 충고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라이벌 무대와 그리고 빈예서 양의 선공개 무대 영상이 또 한 번 올라오면서 굉장한 반전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 두 친구의 팀이 갈렸어요. 김태현 양은 이소연 양과 팀이 됐고, 빈예서 양은 강혜연 씨, 홍지윤 씨와 같은 우승 후보들과 팀을 함께 했습니다. 자, 미니 콘서트는 이 흑기사들과 함께하는 팀 미션 단체 무대잖아요. 근데 이 에이스전은 뭡니까? 팀에서 가장 에이스가 나와서 팀의 어떤 명운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무대를 갔습니다. 과거 이 미스터 트롯 때 임영웅 가수가 에이스전에 나가서 팀원들을 다 살렸거든요. 그 중책을 바로 빈예서 양이 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빈예서 양의 선공개 무대 노래는 바로 보고 싶은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주현미 마스터가 이걸 들으면서 어머 예서야 라면서 노래 선곡만으로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에이스전을 시작하는 빈예서 양의 이 노래 첫 소절부터 이미 뭐 마스터들의 감탄이 나오고요. 사실 이 팀원 전체의 명운을 쥐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중책이거든요. 과거에 임영웅 가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대기실에서 너무 많이 떨려서 내가 과연 올라가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그 대단한 임영웅 가수도 떨었다는 것이 에이스전입니다. 하지만 임영웅 가수는 무대 위에 뭐 올라가자마자 그냥 싹쓸이 해버렸죠.
이 무대 밑에선 긴장했을지언정 무대 위에 올라가면 진짜들은 진가를 보여준다라는 걸 증명해냈는데 저는 빈예서양이 똑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같이 팀을 했었던 홍지훈, 강희연과 같은 이미 뭐 다른 오디션 방송에서 막 순위를 차지했었던 언니들과 함께 하는데 가장 어린 자기가 에이스전을 뛰어야 하니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임영웅 가수처럼 또는 훨씬 더 많이 떨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를 딱 시작하자마자 언제 떨었냐라는 것처럼 이 무대를 끌고 가는 이 모습이 어마어마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태현 양과의 두 번째, 아니죠. 정확하게는 예심 때 한 번, 1대 현작 지목전 때 두 번, 이번 팀미션에서 간접적인 3차전 대결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빈예서 양은 에이스전에 이 대표로 나왔지만 김태현 양이 에이스전에 대표로 나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나왔던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건 빈예서 양과 김태현 양의 팀 내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 장면 하나만으로 또 한 번의 간접적인 3차전에 돌입을 하지 않았나. 김태현 양이 에이스전에 대표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직접 경쟁이 되는 거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이스전에 대표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간접적인 3차전에서는 빈예서 양이 또 한 걸음 앞서 나가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만큼 한 팀에서 이 가수가 대표로 나가야 해 라고 선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빈예서라는 이 어린 친구의 가수로서의 입지를 이 팀 내에서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고 조회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두 친구가 맞붙었던 이 라이벌 영상이 2.7만 회인데 빈예서 양의 단독 선공개 영상이 올라온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5만 회를 돌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차전은 빈예서 양이 또 한 걸음 앞서가는 승리의 걸음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이 현역가왕 5회차에 둘러싸여져 있는 논란들은 더욱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인 예를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야, 김의영 살려내라. 장난하냐? 더 비판받기 전에 김의영 빨리 다시 올려라. 아예 극단적인 얘기도 있고요. 김주희는 MBN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홍지윤을 평소에 좋아했지만 김주희는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김주희를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두 탈락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시청자 게시판에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사실 이 두 참가자가 정미애 씨가 부상하차를 하면서 투입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현역가왕 게시판에서는요 비판의 글이 눈에 띕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내가 김주희 팬은 아닌데 김주희가 1등 할 것 같으니까 바로 떨어뜨린다. 조작질도 정도껏 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가수가 이런 식으로 1등 하는 거 안 바란다. 정정당당히 이겨 1등 하길 바란다. 아마 홍지윤 씨를 응원하던 시청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주희 씨 팬도 아닌데 김주희가 너무 잘 불렀는데 떨어뜨리는 걸 보니 내 가수가 이런 식으로 1등 하는 거 안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가수가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우승을 했을 때 떳떳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제작진의 입김이 들어갔다. 마스터들이 밀어줬다. 이런 의혹을 받는 가수가 돼버린다면 이 금잔디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MVP를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금잔디 씨가 MVP 받았다라는 거를 인정해주는 시청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금잔디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은 당연히 내 가수가 받을만 했다라고 하시겠지만 시청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유튜브의 조회수나 네이버 TV의 조회수나 대국민 투표의 순위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MVP 차지한 씨만큼이나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급기야 여기 보면 이번 현역가왕에서의 탈락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탑 10, 최종 탑 10은 이 사람들이다 라는 명단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주희 씨를 보면, 김주희의 무대 영상을 보면 댓글은 방출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이 너무 많고, 김주희 씨가 불렀던 상사와 영상의 댓글만 800개가 넘어간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타 장르 출신의 가수들 중에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김주희 씨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국악색을 조절하며 결승까지 가지 않을까? 이미 탈락했음에도 왜 김주희 씨가 결승을 간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정미애 씨가 부상하차하고 김우영, 김주희 둘 중에 한 명 또는 둘 다가 다시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추다해도 탑7까지 갈 것 같다. 솔지는 탑7 이상 갈 것 같다. 차지현은 결승전에 갈 것 같다. 김주희는 준결승전 이상 갈 것 같다. 추다해도 마찬가지다. 감미연, 스테파니 본선 3차 잘하면 준결승에서는 떨어질 것 같다. 제가 봐도 감미연, 스테파니 이 두 사람이 탑10 안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 차지현 씨를 보니까 뭔가 앞으로 남아있는 공연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차지현 씨가 사실상 스케줄 상으로도 이 우승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솔지는 우승할 것 같다. 또 누구는 김주희는 기세를 보면 탑7 안에 들어갈 것 같다. 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차지현 씨 같은 경우는 녹화도 하고 뮤지컬도 하면서 계속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스케줄의 현재 상황을 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남아있는 녹화에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장태희 씨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장태희 씨도 아시겠지만 이 탈락했다가 나중에 추가 합격을 하게 됐죠. 심지어 이 장태희 씨의 대결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차지현 씨였습니다. 차지현 씨는 MVP도 받았고 심지어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죠. 1300점이 넘는 압도적인 점수. 근데 이 차지현 씨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한 장태희 씨는 정작 현장에 있었던 관객평가단의 점수는 더 많이 받았고 본선 2차에 결국 추가 합격자로 진출을 했으며 시청자들 역시 정말 오랜만에 자꾸자꾸 보고 싶고 기대가 되는 가수가 나왔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급기야 이런 말도 있어요. 탑7은 타 장르 가수 2명, 그리고 미스트롯 출신 가수 2명, 그리고 뉴페이스 2명, 그리고 미자 1명. 미자 1명이 뭡니까? 10대 가수 3명 중에 1명만이 탑7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만약에 빈예서, 김태현, 이수연 이 세 친구가 전부 다 탑7 안에 들어간다 또는 탑10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홍김구 솔이 누굽니까? 홍자, 김주희, 김우영, 그리고 구수경, 솔지 요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 빈예서, 김태현, 이수연 셋 중에 한 명이 살아남고 2명이 탈락을 한다면 그 자리에 강혜연, 홍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강혜연, 홍자 두 사람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강혜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국민 투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홍자, 홍지윤 함께 탑3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국민 투표 순위라는 게 2위 했던 사람이 5위가 될 수도 있고 5위 했던 사람이 3위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때까지의 데이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근데 강혜연, 홍자 두 사람을 빠뜨리고 미자 셋, 그러니까 미성년자 3명, 빈예서, 김태현, 이수연 세 사람이 전부 다 탑10 안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저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탑10 안에는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실제로 요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세 친구의 무대만 별도로 모아놓은 영상이 올라와서 굉장히 화제예요. 물론 이 전체 무대를 모아놓은 클린 버전이
13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3일 전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틀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1일 전이죠. 이 10대 소녀들의 무대만 모아놓은 1시간 16분짜리 영상이 2만 회를 달리고 있거든요. 자, 이 세 친구만으로도 2만 회가 나오는 게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왜 현역가왕 제작진 입장에서 굳이 이 세 사람의 무대를 별도로 모아놨겠느냐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악한 사람들끼리 모아놓는다거나 미스트롯 출신끼리 모아놓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 10대 소녀 3명만의 무대를 별도로 유튜브 제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새 친구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 높다는 얘기고 대중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 3명의 친구의 무대를 별도로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탑10과 탑7은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탑7은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결승전을 아직 안 했기 때문이지만 자, 준결승전 라운드에 진출하는 탑10은 이미 가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대중들과 방청객들 사이에서 나오는 탑10의 명단을 불러드리면 구수경, 홍자, 솔지, 이수연, 빈예서, 강혜연, 김태연, 홍지은, 차지연,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말씀드리지 않은 참가자 중에 한 명이다. 그게 장태희 씨가 될 수도 있고 추다혜 씨가 될 수도 있고 금잔디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스캥 씨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위 라운드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미 방청객들도 그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탑10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세 사람이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수연, 빈예서, 김태연.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역가왕 시즌1은 어땠습니까? 2명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김다연, 전유진. 심지어 두 사람은 탑3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 세 친구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전유진 양은요, 지금의 강혜연 씨처럼 한 번도 대국민 투표 1위를 놓친 적이 없고, 김다현 양 역시 대국민 투표 탑3와 탑5 안에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례적으로 10대 우승자가 나오기도 했고 탑3 안에 10대 소녀가 2명 다 들어가는 그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금 이 유튜브와 또 댓글의 반응들 그리고 실제로 마스터들이 밀어준다 할지라도 대국민 투표의 순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세 친구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뭐 빈예서 양을 원픽으로 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원픽으로 꼽는다 꼽지 않는다를 떠나서 그냥 빈예서 양이 가장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빈예서 양이 7위로 시작했던 대국민 투표 1주차가 한 주 만에 탑5로 들어섰습니다. 대국민 투표 3위, 3주차는 어떻게 될까요? 3위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강혜연 씨의 자리를 꿰찰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 빈예서 양이 미스트롯에 이어서 또 탈락을 한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친구는 누굴까요? 바로 이수연 양이죠. 자, 이수연 양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10대 소녀 가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수연 양 같은 경우는 대국민 투표 순위도 높은데 사실 빈예서, 김태연 두 친구의 유튜브 조회수 못지않은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더 높은 조회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수연 양은 마스터들에게 점수도 너무 잘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국민 투표 점수도 좋고 심지어 유튜브 조회수도 높습니다. 그러니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이수연 양이 탈락한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명, 아기 호랑이인 김태현 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김태현 양이 변성기를 정말 잘 극복했고, 이 김태현 양만의 이 감성 짙은 노래 할 수 있는 10대 가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 발언이에요. 근데 김태현 양이 셋 중에 가장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빈예서양의 대결에서도 패배를 했지만 이게 대국민 투표 점수에서도 좀 뒤처지는 모습이 있고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그러니까 유튜브에 존재하는 다른 영상들 말고 이 현역가왕 3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김태현 양의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합니다. 물론 다른 가수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이지만 이 세